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미국 뉴스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이렇게 또 남겨 주시면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강요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CNN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푸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1년하고 24일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푸틴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점령을 한 우크라이나 땅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폴을 지금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도 이제 푸틴이 마리오폴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 AP 통신에서도 이 푸틴이 이 마리오폴을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이제 깜짝 놀랐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또 방문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ICC 있지 않습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푸틴에 대해 가지고 체포 영장을 지금 발부를 했거든요.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푸틴이 잘못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틴은 그것에 좀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점령을 한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이 마리오폴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에서도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지금 방문을 했다. 지금 이 크렘린궁에서는 이 땅은 바로 러시아 땅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또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에 푸틴이 방문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ICC에서 이제 푸틴에 대해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한지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ICC를 대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푸틴이 지금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에서도 지금 푸틴이 마리오폴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부터 처음이다. 이 돈바스 지역을 이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령을 하고 여기 땅이 바로 내 땅이요. 바로 여기가 러시아 땅이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도 계속 안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안 가고 있다가 이제는 여기가 내 땅이지 않느냐,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마리오폴에 지금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지금 방문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자신이 이제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니면 오늘에 시진핑이 러시아로 날아가 가지고 이제 푸틴을 또 만난다고 하네요. 만나가지고 뭐 표면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화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이 평화상으로는 아무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시진핑이 러시아로 가는 것은 푸틴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중국산 이 탄약을 쓴 정황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정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탄약 같은 것들, 뭐 포탄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모자르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중국산까지 지금 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아시다시피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계속 러시아 군대한테 쓴소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탄약이 부족하다. 탄약하고 포탄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와그너 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이렇게 또 밝혀졌다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는 탄약까지 부족해가지고 중국제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산 이런 탄약들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한테 이렇게 넘어온 게 된 것이냐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제3국으로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또 보내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지금 중국을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이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뭐 평화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그냥 뭐 쎄쎄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둘 다 그냥 아주 그냥 폭삭 말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UBS 있지 않습니까? 유니언뱅크 스위tzerland, 이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어쩌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이 UBS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1 빌리언 오퍼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감정치를 본다고 하면은 $8 빌리언라고 합니다. $8 빌리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크레딧 스위스를 UBS에서는 $1 빌리언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8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싸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UBS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정부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를 국유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fully 국유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이 국유화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크레딧 스위스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크레딧 스위스가 뭐 파산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제 내일 들어서는 장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가지고 UBS에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국유화가 되든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금융위기, 파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스위스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로 망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BS 뉴스를 보시더라도 UBS 은행에서 이제 $1 빌리언 오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똑같은 뉴스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촉발이 된 이 금융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은행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 투자금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행주들에 대한 이제 매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요번 3월 달에만 4,600억 달러어치나 증발을 하게 됐다. 주식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렇게 또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600조 원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은행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이렇게 셀오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FDIC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 가지고 이 예치금을 모두 다
보장을 해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은행들에서는 예치금들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런 뱅크런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모든 은행들을 막아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5만 달러 이상씩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는 그런 어카운트들은 거기서 지금 네, 금액을 빼가지고 큰 은행으로 네,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의 뱅크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은행들은 더 커지고 있고 네, 이 중소은행들은 계속 위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은행 연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FDIC한테 향후 2년 동안 우리들의 예치금을 좀 전액 보장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네,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조금씩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모든 중소기업들이 네, 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대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중소 네, 은행 연합에서는 FDIC한테 네, 좀 예치금을 보장 좀 해달라라고 향후 2년 동안만 이래도 말이죠. 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네, 워렌 버핏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랑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장 때문에 은행업계가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한테까지도 이런 중소은행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네, 지금 워렌 버핏이랑 계속 접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이 금융위기를 초래를 한 그 은행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아닙니까?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 가지고 미 상원에서는 네, 철저히 다 조사를 하라, 이 파산에 대해 가지고 네, 규제 당국이 네, 철저하게 다 감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안 일어나게 좀 미국 정부에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영국에도 이렇게 또 분사라고 해야 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에 있는 게 매각이 됐었거든요. 네, 1파운드에, 단돈 1파운드에 매각이 됐는데, 매각이 되자마자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한 1,500만 파운드어치, 네, 1,5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어치의 보너스가 지급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HBS 그 은행에서 1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너스에 대해서는 벌써 사전에 이렇게 또 말이 오갔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믿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 사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네, 지금 보너스를 이렇게 또 지급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이렇게 인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지금 금융위기는 맞지만 2008년도급의 그런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 공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심리적인 공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높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심리적인 이 공포가 굉장히 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이 영향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융위기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최대 수혜자는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금융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다른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이 금융 시스템을 대신해서 만든 이런
암호화폐가 또 눈에 띄인다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또 찾으려고 하니까 이 안전자산을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금을 샀겠지만 이제는 이런 비트코인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다가 또 엄청나게 자금을 옮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8,000달러대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촉발이 된 뒤로부터 30% 정도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대략 한 27,000달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71번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 치노일에 있는 이 71번 고속도로에서 또 롱웨이 차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이게 또 롱웨이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롱웨이로 가는 이렇게 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911에 계속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911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고가 났다. 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난 곳에 가서 보니까 하얀색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하얀색 차량 안에 4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방관들이 계속 구출을 하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구출을 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4명 모두 사망한 채 이렇게 차가 불에 타면서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71번 고속도로의 치노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치노일에서 굉장히 큰 이 롱웨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4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롱웨이로 가는 또 한밤중이라고 하거든요. 새벽 2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한밤중에 사람들이 또 운전을 하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2023년도 LA 마라톤을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댓글에도 이렇게 또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뭐 LA 마라톤에 한번 가가지고 뛰는 것도 한번 영상 찍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LA 마라톤 또 오늘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2016년도 이제 대선 바로 전에 이 포르노 스타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섹스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돈을 줘가면서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이 허시머니라고 하거든요. 입막음 돈을 이렇게 13만 달러 정도를 변호사한테 넘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 13만 달러를 이 포르노스타한테 이렇게 또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의 변호사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뉴욕 검찰에서는 트럼프를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뉴욕 검찰에서는 뭐 트럼프를 체포를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선수를 쳤죠. 트럼프가 어제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 트루스 소셜 이 SNS 서비스에서 또 엄청나게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장문의 글을 적으면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금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트를 해라, 시위를 해라 라고 또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폭동 사건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트럼프가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해라, 우리나라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포르노 스타랑 이렇게 섹스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그 13만 달러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포가 될 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정신 상태가 굉장히 이상한 또라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 적을 때는 뭐 뭉정하게 적었습니다. 아마 웅정하게 적었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
정부 때문에 썩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뉴욕 검찰은 굉장히 폴리티컬하게 나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압박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분명히 나왔거든요. 트럼프 변호사가 트럼프한테 13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내가 포르노스타한테 입막음을 하려고 13만 달러를 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또 불러 세워가지고, 증언이 나왔으니까 명백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쯤에 이렇게 또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구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역시 트럼프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분열을 시키는 데는 1인자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1인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도 나와가지고 지금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트럼프가 시위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또 폭력 사건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또 총을 또 엄청나게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은 폭력은 절대 반대이다 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뉴스는 아마도 화요일이나 이 수요일쯤에 좀 더 또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또 수요일에 또 재미난 뉴스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또 새롭게 이 LA 시장이, 이 LA 메이어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LA 메이어 이 마스에 대해 가지고 LA에 있는 시민들은 믿고 있다고 하네요.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LA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홈리스 아닙니까? 이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런데 이 LA 메이어가 이 노숙자 문제를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LA 시민들은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믿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LA 메이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노숙자 문제가 진짜 수년째 계속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A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시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LA 노숙자의 문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포춘 잡지에서는 이런 뉴스를 또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45살짜리 굉장히 초부자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느 한 CEO라고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이 지금 현재 가장 화두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년에 수백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가 20살로 이렇게 젊어지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18살로 이렇게 또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또 쓰면서 말이죠. 매년. 그러면서 뭐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맞고 좋은 것도 먹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신체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조금 젊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얼굴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그냥 45세입니다. 그냥 45세이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15g에 뭐 100% 카카오를 먹고 뭐 3mg의 올리브유를 먹고, 그리고 뭐 베지터블 같은 것들은 뭐 70파운드를 먹고 한 달에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젊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은 좀 더 그런 게 크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 이스트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동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 사이클론이 또 태풍이 또 일어나가지고 사이클론 프레디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500여 명 이상이나 지금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이외에도 어제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에 있는 남서부 해안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남서부 해안가 도시에서
지진이 6.8이나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가 14명, 최소 14명이 나오고 지금까지 또 부상자들의 수는 330여 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뭐 SNS 서비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또 대낮에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영상들이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심지인데 뭐 엄청나게 도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진이 굉장히 6.8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6.8이 일어나다 보니까 건물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질 때 뭐 차량도 덮치고 그래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네소타 있지 않습니까? 미네소타 근처에 있는 뭐 미니애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 미니애폴리스의 또 근처라고 합니다. 뭐 한 대략 한 4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한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원전 측에서는 좀 뒤늦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발표를 해가지고 좀 원성이 많았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중이나 이런 환경에 절대 위험은 없다라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방사능 오염수는 이렇게 좀 유출이 되면은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원전이 좋기는 하지만 최첨단 이런 전력을 이렇게 더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뒤처리 같은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처리를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요세미티 있지 않습니까? 요세미티는 최근 들어가지고 폭설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바람에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가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는 드디어 다시 오픈을 한다. 그런데 낮 시간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낮 시간만 드디어 3주 만에 이렇게 또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혹시 요세미티를 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800여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6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92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5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뉴스는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중국에서 이렇게 오리진이 된 것 같다, 진원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을 또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다음 주에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UBS에서는 8분의 1 수준인 이 크레딧 스위스가 8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단 1빌리언 달러만 이렇게 또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8분의 1 수준만 제시를 해가지고 아마도 성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팔로 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또 초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위스 국가에서 이 국유화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은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각 정부들의 각 나라들에서는 금융 위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아마도 이제 최선을 다하기는 다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촉발이 된 이 중소 은행들에 대한 이 위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워렌 버핏도 만나고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이 FOMC에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0.25%만 이렇게 또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뭐 결정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0.5%로 올린다.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뭐 확실해 보이는데 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와 이거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제발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